스페이스X,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정말 대단한 꿈이죠. 근데 그 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 현실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냥 엄청난 거품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8천억 달러.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본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이 그냥 넘어가요. 와, 진짜 천문학적이라는 말이 딱 맞죠?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거의 1.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간 기업 하나가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그야말로 항공 우주 산업의 공룡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8천억 달러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 볼까요? 그러려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각들부터 봐야겠죠. 바로 스페이스X가 지금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현재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현재 사업은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사용 로켓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거죠. 일종의 우주판 페덱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스타링크인데요.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발사 서비스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2025년 딱 1년 동안 성공한 발사 횟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쏜 걸 다 합쳐도 스페이스X 하나를 못 따라와요. 계산해보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스페이스X 하면 그 로켓 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돈 버는 주력 사업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보세요. 2025년 예상 매출의 무려 72%가 스타링크에서 나와요. 이거 정말 의외지 않나요? 스페이스X는 사실 로켓 회사가 아니라 통신 회사였던 거죠.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그냥 완벽한 J커브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불과 3년도 채 안 돼서 1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무려 8배가 늘었어요. 시장을 그냥 집어삼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스페이스X에 열광하는지, 그 8천억 달러라는 가치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위 불 케이스라고 하죠. 이 긍정론자들이 그리는 미래는 이런 그림입니다. 첫째, 발사 시장은 이미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했어요. 이건 팩트죠. 둘째, 스타링크는 단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서 군사용,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되는 통신 서비스로까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스타쉽이라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물건이 더해지면 이 모든 게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우주 제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다 뛰어넘는 훨씬 더 대담하고 어찌 보면 좀 황당하게까지 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 공간 자체를요, AI를 위한 인프라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바로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인데요. 진짜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기 소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력난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우주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주에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태양 에너지가 있죠. 공짜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영하 270도. 그냥 자연 그대로가 최고의 냉각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데이터 센터라니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현실의 중력처럼 스페이스X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시각, 즉 베어 케이스와 그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부정론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8천억 달러라고 평가하는데 좀 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가치가 3,500억 달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려 2배가 넘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 가격인 8천억 달러에는요, 앞으로 스페이스X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는 초긍정 시나리오가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미리 다 반영된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본적 지출 쳇바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돈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스타링크 위성 수명이 길어야 5년에서 7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들 몇 년 뒤면 다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너도 그 돈을 다시 위성 까는데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거죠. 마치 멈출 수 없는 쳇바퀴 위를 계속 달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개발 중인 스타쉽, 이게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정부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 자체.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꿈과 만만치 않은 리스크, 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죠. 그럼 만약 우리가 이 꿈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스페이스X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닙니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직접 주식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XYG라는 펀드가 있는데 여긴 스페이스X 비중이 꽤 높아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실제 자산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거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BPTRX 같은 뮤추얼 펀드도 있어요. 여긴 스페이스X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 투자하니까 리스크는 적지만 그만큼 스페이스X로 대박을 노리긴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ARKVX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데 한번 돈을 넣으면 몇 년 동안은 빼기가 아주 어렵다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독점하게 될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대한 꿈에 너무 비싼 값을 미리 치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급 스토리에 우주급 가치가 붙어 있다. 스페이스X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현재 가격. 이 딜레마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겠죠? 자, 오늘 분석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 머나먼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대단한 회사. 그런데 혹시 그 가격은 이미 저 별에 도착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